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13페이지요. 건축법상 주요 개념입니다. 전에 건축물이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죠.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 자,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은 꼭 있어라.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될 수가 없어요. 지붕은 꼭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이 기둥이나 벽에 의해서 이렇게 정착된 구조물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이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 돼요. 근데 기둥만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이 대지에 딸리는 시설물, 이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 옆에 있으면 같이 뭐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이다. 근데 이 건축물의 대지는 확장이 됩니다. 지하나 고가도, 토지 아래나 윗부분도 대지가 된다라는 거 하나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도 건축물이 되더라. 그래서 건축법은 이렇게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데, 다음에 네 가지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두 번째가 철도 관련 시설, 세 번째가 문화재,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수문 조작실, 이런 거는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고가 뭐라 그랬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래서 너무 길잖아요. 길면 또 못 외우니까 이럴 때는 짧게 영어로 알면 되죠. 톨게이트죠? 네, 톨게이트. 그 다음에 철은 뭐라고 했어요? 철은 철도 관련 시설. 근데 철도 관련 시설이라는 건 역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철도 역사는 건축물이고 그 철도의 안에 있는 관련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쪽과 저쪽을 오고 가는 보행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 시설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이렇게 공급해주는 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런 철도 관련 시설도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뭐라 그랬죠? 문화재. 그래서 보면 고철문 이렇게 되잖아요. 고철문 이러다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고철문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로 보면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도 이동이 용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도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부산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옮겨서 싣잖아요. 그래서 정착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 새로 나온 게 수문 조작실. 그래서 보면 댐이나 이런 데 보면 댐문, 수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그 옆에 조그만 건물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수문 조작실도 건축물이기는 한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인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앞자 따면 고철, 문, 건, 수예요.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지하층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에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만 있으면 다 지하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평균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이렇게 나와요. 층 높이 그러면 층고라고 얘기해요. 층의 높이를 층고. 그러면 고자는 높을 고자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 이게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하층일까요? 아닐까요?를 따질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다 그려야 되겠죠. 이게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래서 보면 이 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지하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최고 높이도 아니고 최저 높이도 아니고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 평균 높이니까 요 가운데겠죠. 여기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이 층 높이죠. 해당 층 높이, 이 층고의 얼마 이상인 거요? 2분의 1 이상인 거. 즉 반지하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지하층으로 산정을 하더라라는 얘기고, 자, 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법적 취급은 더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층수라는 거 배웠었죠? 예, 층수에 지하층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 그거죠. 층수에 제외되고. 또 하나는 용적률 산정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산정시, 용적률 산정시 이렇게 되는 거죠. 연면적,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예,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되죠.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 있다 그랬죠? 지, 주, 대, 피.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모르는 거 같네요. 괜찮아요. 기대 안 했어요. 지가 뭐 얘기하죠? 지하층. 주는 주차장. 대는 대피 공간의 면적. 피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을 얘기해요. 그쵸?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요 네 가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냥 연면적만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포함되는 거예요. 연면적이라는 건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연면적만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 포함되지만, 됐어요? 뭘 계산할 때? 용적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밑에 나오면 주요 구조부, 건축물에는 주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있더라. 그거 뭐 배웠었죠, 예전에. 바, 지, 보, 내, 주, 기라고 했죠. 그쵸? 바지보내 주기. 바는 바닥, 지는 지붕 틀, 보는 보, 그 다음에 내는 내력벽, 그 다음에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러면 뭐 얘기한다고요? 바지, 보내, 주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랬어요.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아니고. 창문 틀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작은 보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그냥 벽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인 거지. 그쵸? 오괴계단 이런 건 주요 구조부도 아니고 기둥이 주요 구조부지 사익기둥 같은 건 주요 구조부도 아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러면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더라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건축이라는 개념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자, 이번에 배우는 개념은 대수선이에요. 건축물에 관련돼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대수선. 그래서 건축물도 대수선이라는 용어도 어디에 쓰인다는 거예요? 건축물에 쓰이더라. 그랬을 때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첫 번째가 주요 구조부예요.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면 바지, 보내, 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를 이렇게 알면 주요 구조부를 증설한다. 증설한다는 건 늘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체하더라. 해체하는 건 그냥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증설 또는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축물을 뭐 한다 그래요? 대수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요 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될 수 있는데, 자, 요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그냥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러면 틀려요. 내력벽 주요 구조부죠. 내력벽이라면 내력벽 면적의 얼마 이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 주요 구조부죠. 얘를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죠. 지붕틀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도 3개 이상, 이런 거는 각각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구조부를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내력벽이라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고,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요. 한번 물어보죠. 내력벽 면적 2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건 대수선이다. O예요? X예요? O라는 거예요. 그건 뭐 설명을 이상하게 듣네. 증설이나 해체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되고 대수선이라니까. 됐어요? 그만 설명을 이상하게 듣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괜찮아요. 지붕틀을 2개 해체합니다. 대수선이다. O예요? X예요? O예요. O라고요. 증설하고 해체는 상관이 없어요. 면적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대수선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력벽 면적 20제곱미터를 변경하는 거 대수선입니다. O예요? X예요? X예요. 그쵸? 그 다음에 보 2개, 지붕틀 1개. 됐어요? 그 다음에 기둥 2개를 수선하는 거 대수선입니다. O예요? X예요? X예요. X. 됐어요? X라고요. 수선이나 변경이 되려면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나와도 맞출 수 있겠어요?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 점이에요. 내력벽 주요구조부죠. 그러니까 증설해체하면 뭐가 되고요? 대수선. 그리고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뭐라고요? 대수선. 지붕틀을 주요구조부죠. 그러니까 얘도 증설해체하면 뭐가 되고요? 대수선이 되고, 기둥보 지붕틀을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주요 구조부 등이에요. 주요 구조부 등. 이렇게 들어가요. 주요 구조부 등. 그러면 주요 구조부하고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게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증설해체. 증설해체해도 대수선이고, 그냥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등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얘기 들어보면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벽은 주요구조부에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벽이 어떻게 주요구조부예요? 무슨 벽이 주요구조부예요? 내력벽이 주요구조부잖아요. 아이고, 주요구조부 이거 바지 보내주기 처음에 얘기해 줄 때 다 안다고 그러더만, 제가 그랬을 때 한 2개월 지나면 이제 바지 내려주기로 얘기해 갖고 옆 사람한테 뺨 맞는다고 그랬을 때 막 웃고 그러시더만, 아휴, 뭐 2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네요. 2주 지나고 나니까 벌써 까먹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필기하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필기한다고 아는 거 아니니까. 그쵸? 그냥 자꾸만 그런 진리들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자, 그래서 벽은 주요구조부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벽을 방화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돼요. 또는 방화구획이죠. 방화구획을 만든대요. 뭐 구획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 뭘 건든다는 거예요? 바닥이죠. 바닥.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 따서 외우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바지 보내주게 안다고 해서 그걸 주요구조부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 따는 공부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닥은 주요구조부죠.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등이잖아요. 주요구조부도 있고 주요구조부도 아닌 게 있는데,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되죠. 자, 이번에는 주계단. 주계단은 주요구조부 맞죠? 근데 등이 들어가요. 피난계단.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 있죠? 얘네들은 주요구조부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주요구조부 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외부 형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 될 수 있어요. 건축물의 무슨 형태를 변경한다고요? 외부. 몸부요? 외부. 외부가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예, 그래요.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인데, 자, 요게 대수선이 되려면 원칙 미관지구여야 돼. 미관지구.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 미관지구에다가 동그라미를 빵 쳐놔야 돼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 대수선이에요. 근데
담장을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입니다. 근데 색채를 변경하는 거, 건축물의 색깔을 바꾸는 건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무슨 지구에서? 미관지구. 원칙은 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미관지구라는 게 미관을 보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용도지구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관지구 그러면 미용실 생각하면 되죠. 미용실. 그쵸? 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미용실에 머리하러 갑니다. 파마하러 가요. 파마를 하러 가요. 그러면 안 배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미용실에 파마하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좀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나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가서 대수선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용실에 가서 뿌리치만 넣었어요. 뿌리치. 염색만 했어요. 그럼 그거는 대수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더라도 나 미용실에서 염색하러 가면서 대수선하러 갔다 올게. 그러면 좀 잘못 배운 사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거 알면 되고. 자, 원래는 이렇게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고 담장을 변경하는 게 대수선인데, 예외, 미관지구가 아니어도 외부 형태 변경으로 봐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건드리는 건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간,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되고요. 건축물에 외벽이 있어요. 외벽이 있는데 외벽에 마감 재료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벽에다가, 바깥에 있는 벽에다가 마감 재료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부착을 해놨는데 그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는 것도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외벽, 마감 재료가 설치되어 있는 외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정의 불가하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이에요. 건축물의 용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용도 변경 행위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다. 그래서 용도는 2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9가지의 용도를 다음에 9가지의 시설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에요. 그러면 용도 중, 29개 용도 중에서 자동차하고 관련된 용도를 모아놓은 거, 그게 군이잖아요. 군이 모아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산업 등 시설군이에요. 산업 등 시설군이 있는데 29개 용도 중에서 산업하고 비스무리한 거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된 것들 모아놓은 게 산업 등 시설군이죠.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공장일 거고, 그 다음에 창고 시설일 거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하고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 다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예요. 묘지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간다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뭐 산업 등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알겠죠. 산업 등이니까 공장, 창고시설, 그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뭐 당연히 산업 등하고 관련이 돼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자, 좀 헷갈리는 거죠.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식장이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일반적으로 묘지나 장례식장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주로 어디에 있냐고요? 산에 있죠.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식장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산업 등 시설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 제가 그러면 뭐 사람이 산에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확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저는 산업 등 시설군에 있는 묘지나 장례식장으로 저를 옮겨야죠. 예, 저 죽은 사람 그쪽으로 옮기는 거 무슨 차라고 그러죠? 운구차라고 얘기하죠. 예, 즉 사람의 이동 수단을 위해서 이용하는 용도가 뭐예요? 운수시설. 그래서 산업 등 시설군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이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통신시설군 이렇게 되네요. 이건 너무 쉽죠. 전기하고 통신하고 관련된 거 묶어놓은 게 전기통신시설군이죠. 그러면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여기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군 이렇게 나와요. 문화집회시설군은 뭐 문화생활이나 집회 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들 모아놓은 거니까 뭐 당연히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위락시설.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 위락시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종교시설. 뭐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는데, 그러면 종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보면 성가대가 노래도 부르고요. 또 요즘 젊은 애들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율동 같은 것도 해요. 멋있게. 그러면 막 울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각종 문화, 집회 관련된 거니까 종교시설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있는 거죠. 관광, 휴게시설 가보면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거기 안에 문화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군에는 위락시설, 종교시설, 관광, 휴게시설이 들어온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가 영업시설군이에요. 영업시설군이니까 말 그대로 영업하기 위한 용도를 다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판매시설이죠. 대표적인 게 판매시설. 판매시설이라는 게 상품이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 판매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시설. 운동시설도 영업시설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도 상당히 영업을 잘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뭐 집 앞쪽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찌라시 같은 거 많이 붙여놓을 거예요. 그쵸? 애 둘, 셋 난 아줌마의 몸매로 끔찍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뭐 요가 플러스 PT 플러스 뭐 태보 에어로빅 이런 거 다 해서 싸게 얼마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봐요, 안 봐요? 보죠. 영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시설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도 영업시설군인데,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뭐 한가 보면 저쪽 서울 송파 그쪽에 가보면
롯데월드라는 게 있어요. 롯데월드. 근데 그 롯데월드 앞에 롯데월드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맘때가 되면 롯데월드 호텔에서요, 패키지 상품을 내놔요. 그러면서 가족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캐릭터 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룸, 그래서 롯데월드에 있는 각종 마스코트들에 대한 캐릭터 같은 거로 그 객실을 꾸며놔요. 이렇게 꾸며놓고, 만약에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 그러면서 캐릭터 인형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침 줍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텔을 많이 좀 이용해 주세요. 이런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그때 되게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마다 꼭 그 캐릭터룸을 가야 돼. 캐릭터룸 가면 거기 뭐 너구리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된 이렇게 비계 같은 거, 쿠션 같은 거 캐릭터룸으로 주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룸에서 이렇게 커튼을 열면 롯데월드 그 놀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애가 가서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커튼을 딱 열고 나서 놀이기구 보이니까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아빠 여기까지 왔으니까 타봐야지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탈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엄마랑 타거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죠. 아빠 엄마는 여자잖아. 무서워서 저런 거 못 타. 아빠랑 같이 타야지. 그러면 저도 무서워하는데 말도 못하고 내려가서 한 2-3시간 기다려서 헤헤 하면서 탑니다. 예, 그렇게 지냈던 게 한 4-5년은 연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이렇게 영업을 띄어요. 그래서 영업시설군에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다중생활시설 있죠? 다중생활시설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업부에 근무하는 판운숙시죠. 영업부에 근무하는 뭐요? 판운숙시. 판운숙시니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죠? 이자는 다 가진 자들, 다 가진 판운숙시. 영업부에 근무하는 다 갖고 있는 판운숙시. 왜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영업부에 근무하는데 판매도 잘해요. 그러면 일도 잘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한다는 얘기는 몸매도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니까 잠도 많다는 얘기죠. 잠 많다는 얘기는요, 얼굴도 미인이다. 그쵸? 일도 잘해, 몸매도 끝내줘, 얼굴도 예뻐. 야, 여자가 일도 잘해, 몸매도 좋아, 그 다음에 얼굴도, 몸매도 끝내줘. 그러면 다 가진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가진 판운숙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단, 판운숙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몸매도 끝내주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주로 눈이요, 요 정수리에 달려 있어요. 정수리에 달려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절대 가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바로 사랑. 사랑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갖고 말을 이렇게 보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 일도 못하고 몸매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여자들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면 다 판운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피곤해 죽겠어요. 아주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 집에 가면 남편 되시는 분에게
판원숙 씨처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그 남자를 들들들들들 볶으면서 살잖아요. 안 볼까요? 아유, 한번 그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판원숙 씨처럼 생활을 하냐면 뭐 어떤 거 있으면요 말하래요. 그냥. 그래서 당신 말해봐. 막 그래요. 그래서 뭘? 당신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 막 그래요. 그래서 나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니까 막 그러면서 괜히 막 뭐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듣다 보면 너무 화가 나고 가정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 보라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야? 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갖고 자리를 딱 뜹니다. 뜨면은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하죠.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문제야. 어딜 나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야. 아주 짜증이 엄청나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코 골면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거 안 할게. 딱 그러면 똑바로 해. 뭐 아휴. 여기 계신 그 젊은 여자애들 2명 있네. 선미하고 슬기. 어? 혼자 살아. 어? 혼자 살아. 결혼하지 말고. 어? 혼자 살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들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정말 같이 살 사람들 구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괜히 사람 잡지 말고. 자, 이번에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중에 교육하고 복지와 관련된 거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연구시설 여기 들어올 거고 복지 쪽과 관련된 거니까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이런 거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 딱 한 가지 알아둘 건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은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 의료시설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의료시설 할 때 보면 의사 간호사 되기 위해서 선서하는 거 있죠? 선서의 내용을 보면 봉사, 희생, 박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히 교육적이고 봉사적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말 그대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단 2종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업시설군. 다 가진 판은숙 씨니까 그거 하나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라는 게 있는 거죠.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하고 업무하고 관련된 거 묶어놓은 거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뭐 당연히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정 및 군사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정 및 군사시설 이것도 여기 주거 업무시설군에 들어가죠. 교정시설이라는 게 뭐 대표적으로 교도소 얘기하는 거고 군사시설이 뭐 군사시설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뭐 자주 가봤으니까 알 거예요. 가서 뭐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아침 먹고 일하고 맞아요?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자고 다시 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시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군이 있는 거예요. 기타시설군. 기타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건축물의 용도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면요.
공법 공부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토지의 용도 지역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법 공부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29개 용도를 용도 변경 시설군 이렇게 9가지로 나뉘는데 위에 있을수록 상위 시설군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을수록 하위 시설군이 됩니다. 그래서요, 하위 시설군인 걸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고요? 허가를 받고, 상위 시설군인 걸 하위 시설군에 있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상위 시설군으로 가면 뭐 받으라고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 그러니까 이 순서도 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자 따면 자, 산, 전, 문. 맞죠? 여기에다가 가자 붙이면 자산 전문가. 영교와 근주는 이렇게 자산 전문가, 영교와 근주는 기타도 잘 친대요.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외우면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각 시설군에 들어가는 용도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상위 시설군으로 가면 뭘 받고?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가면 신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됐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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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아요? 아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뭐 이거 한번 여기까지만 지워보죠. 여기까지만 지워보고. 자, 건축물이라는 게 뭔지 배웠어요. 그쵸? 그 다음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 5가지를 배웠고, 지하층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예전에 한번 했었죠? 바지 보내주기. 용어 정의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축이라는 것도 한번 언급을 해줬어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것도 건축물에 쓰이는 용어다 이거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나 주요 구조부 등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건데, 다만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더라. 내력벽이라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 되고, 기둥보 지붕틀이라면 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지 대수선이 되더라.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원칙은 꼭 무슨 지구에서? 미관 지구에서. 이런 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자, 그래서 일반 사인들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일반 사인들이 자, 건축물을 뭐 한대요? 건축 대수선한대요. 자, 일반 사인들이 여기다 써줄까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하고자 한대요. 공법화에서 일반 사인들은 항상 규제의 대상이다. 함부로
건축 대수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려면 건축물이니까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규제받는다 그랬죠. 원칙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건축 허가야. 그래서 사인들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마라.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서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인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대형 건축물이면 큰 건축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21층 이상. 몇 층 이상이요? 21층 이상. 그 다음에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다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장하고 창고는 포함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 이거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는 물건 만들고 물건 싸놓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뭐 상주하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대형 건축물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면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누가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에다가 대형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그냥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를 내주려면 도지사에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결론은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로 들어올 수 있고, 됐나요? 도지사가 승인권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가보죠.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라니까. X라고요. 무조건 되고. 됐어요? 예, 그런 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일 쉬운 문제로 나온 거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가보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공장하고 창고는 뭐 된다고요? 제외. 됐죠? 이런 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일반 시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건축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면, 됐어요? 시장은 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예요, X예요? X. 공장하고 창고는 뭐 되는 거예요? 제외. 그냥 시장이 허가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시험 문제 유형은 그 정도로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요거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허가권자의 도지사는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허가의 거부라고 나오죠? 예,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